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시각은 5시 45분입니다. 월요일 아침이고요. 여러분 빨리 시험 범위 끝내려고 선생님이 지금 영상을 4시 30분부터 줄기차게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아관파천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고종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을 배웠습니다. 자, 그 사건 이후로 러시아를 비롯한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이권을 빼앗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였고 나라의 위상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자, 서, 제, 필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개화파 관료들이 독립협회라는 걸 설립하였습니다. 자, 이 독립협회가 어떤 활동들을 했느냐, 그게 어떤 의의를 가졌는지를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독립협회는 토론회나 연설회를 개최하여 민중을 일깨우고 근대적인 발전적인 정치의식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이런 것들이 열렸고요. 자, 그 다음에 독립관을 건립하였고, 자, 오케이. 아이고, 순간적으로 컴퓨터가 멈췄군요. 자, 독립문과 독립관을 건립을 합니다. 자, 독립문은 이 당시에 우리가 청해 사신을 맞이한다는 영은문, 은혜에 보답하는 문이 있었는데 너무 사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헐어버리고 독립문을 세워서 나라의 위신을 세우고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높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나라의 권리를 지키자. 그리고 민주자유주의에 우리 백성들의 권리를 쟁취하자. 그리고 국민들도 모두 정치에 참여하자라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자, 이 만민공동회는 최초의 근대적인 민중 집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러시아가 계속 간섭하고 있고 열강이 계속 우리나라의 이권을 빼앗아가는 상황을 규탄하며 신체의 자유, 재산권 보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요구하는 이런 민주적인 것들을 쟁취하자라는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 대신 정부의 관리들까지 참석시킨 관민공동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헌의 6조라는 법안을 채택을 하는데 헌의 6조를 통해서 근대적인 의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를 설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독립협회는 개화파 관료들, 개화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인데 그래서 민중들을 일깨우고 근대적인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토론, 연설도 했고 독립문이나 독립관도 건립했으며 독립신문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여러 민주적인 요소들 그리고 관민공동회를 통해서 세상에 근대적인 국회까지 설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당시에 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왕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켜서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짱이었다고 했을 때 그 짱의 권한을 계속 강화시키려고 했겠지요. 근데 이 독립협회에서는 왕이 아니라 국민들의 대표,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그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의회를 설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연히 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았겠지요. 독립협회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 나서자 위기의식을 느꼈던 보수적인 관료들이 이런 독립협회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함을 합니다. 뭐라고? 독립협회가 황제를 쫓아내고 공화정, 왕이 없이 국민이 대표를 뽑아 정치를 하는 그러한 것들을 실시하려 한다고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는 황국협회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 만민공동회를 강제로 해산시킵니다. 자, 여러분 황국협회라는 것은 자, 보부상이라고 혹시 아나요? 보따리 짐을 메고 다니는 그런 이동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부상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황국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황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어려운 말로 하면 정부가 고용한 단체, 어용단체라고 하는데, 그런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함을 해서 독립협회를 해산을 시킵니다. 이런 독립협회는 그 당시에 힘센 서양의 세력들이 우리나라 경제적 이권을 빼앗아가는 걸 막아보고자 노력했고, 또 백성들을 계몽해서 근대화시키려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자, 이런 독립협회 활동도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 우리나라의 자주국권, 자유민권, 국민참정권 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독립협회가 요구했던 게, 고종이여 아관파천 돌아와라,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라, 끊임없이 환궁, 궁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아관파천 이후에 러시아의 힘이 너무 세지고 조선에 깊이 관여하자 조선의 황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고종은 1년 만에 경운궁으로, 여러분 알고 있는 덕숭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또 여기에서 똘똘한 친구들 질문합니다. 선생님, 왜 경복궁이 아니라 경운궁인가요? 얘들아, 그 당시에 경운궁, 즉 덕수궁에는 러시아가 군대를 주둔시키고 고종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경복궁에는 그런 군인들이 없었고, 그래서 고종은 경복궁이 아니라 경운궁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자, 이후 고종은, 자, 여러분이 선택해 봅니다. 1번, 아유 창피해, 다른 나라에 도망갔었는데 이제 부끄럽게 그냥 짜져 있어야지. 1번. 2번, 아니야, 이제부터는 나라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 나라 이름도 싹 바꾸고 황제권을 강화하겠어. 자, 여러분이라면 1번, 2번. 고종은 2번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바꾸고, 연호, 그 해를 광무라고 불렀습니다. 고종이 돌아온 그 해에, 그래서 그때 실시한 개혁을 우리는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고종이 대한국의 법률을 발표해서 광무개혁을 실시합니다. 자, 광무개혁의 주요 내용은 전통적인 제도, 우리 조선의 좋은 제도를 바탕으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뼛속까지 고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상, 정신은 그대로 유지한 채 서양에 발달된 문물만 받아들이자라는 움직임이었고, 우리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옛날 것을 근본으로 하여 새로운 것은 참고만 한다라는 그러한 원칙을 삼아서, 자, 서양의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군사는 육해군을 모두 다 황제가 지휘하고, 중앙군의 수도 늘리고, 주요 도시의 군대도 주둔시키는 등 강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 경제적으로도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여서 토지 문서를 발급합니다. 우리 토지 문서를 지계라고 부릅니다. 왜 옛날에는 그런 토지 문서 이런 것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대한제국 때부터 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조사하는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토지 소유권자임을 증명하는 지계를 발급해서 결국은 세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금을 늘리려는 그런 목적이었겠지요. 그 지게에는 땅 번호, 면적,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땅인지, 몇 등급인지, 현 소유자의 성명과 토지 가격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근대적인 모습이었다. 그리고 회사도 설립하고 상공업도 발전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학생도 파견하고 학교도 많이 세우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였지요. 국방력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발전했겠지요. 하지만 군대도 황제가 모두 차지하고, 이 모든 개혁에는 황제권을 무한하게 영원히 강화시키려는 조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항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하는 데 치중하여 백성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미흡하였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바퀴는 계속 민주주의로 나아갑니다. 서양에서는 무슨 시민혁명 등을 통해서 백성들의 권리가 계속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종은 자신의 권한을 무한하게 확장하려고 노력하였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권리는 중요시하지 않았고, 그래서 역사의 바퀴가 뒤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고종의 이러한 개혁은 뒤로 가는 면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광무개혁은 실패로,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었겠지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독립협회 활동을 쭉 배웠습니다. 그래서 열강이 이권을 빼앗아가는 이러한 상황을 좀 막고 민중을 바탕으로 근대화,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종이 돌아와서 광무개혁을 실시하는데 뼛속까지 서양의 정신을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전통적인 조선의 제도는 유지하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황제권 강화에 치중하였다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또 질문할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의 전통적인 제도를 중시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에 계속 그 신분제의 굴레, 물론 신분제가 폐지되긴 하였으나 신분제의 굴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전에 뭐 안 좋았던 그런 모습들, 상공업은 발전하지 않았고, 토지 그런 관계도 확실하지 않았고, 자, 그런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는 그런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겠다, 어느 정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 광무개혁도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근대 문물의 수용에 관해서 사회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그거는 영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참고하면서 활동 중심으로 할 거기 때문에 별도의 영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